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토끼입니다. 오늘은 캐드 왕초보 모드 세 번째 시간 사각형 그리기와 다각형 그리기입니다. 기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영어로 넥탱글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영어 세 글자만 따와서 REC를 단축키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점을 저장해 달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지점만으로 사각형이 완성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을 찍고 두 번째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치수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렉탱글을 하시고 선 그리기처럼 좌표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을 0,0으로 하시면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내가 임의로 주고 싶다 하면은 골뱅이를 붙이시고 처음에 가로 길이 저는 100을 줘볼게요. 200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컴마 세로 길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세로 길이는 100으로 해볼까요? 치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도 줄 수 있습니다. 사각형 그리기는 보통 쓰는 게 도면 양식을 그릴 때 씁니다. 저희가 기능사 시험이나 기타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도면 양식을 주어진 규격대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사각형 그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용지의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선들을 이용해서 정해진 규격의 양식을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의 규격 사이즈를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420에 210으로 해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확한 규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을 보실 때는 A4나 A3 이 정도의 규격 사이즈는 알고 가시는 게 시험 보기에 좀 더 용이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게 이제 용지의 크기고요. 안쪽으로 옵셋을 써가지고 보통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편집 기능을 볼 때 옵셋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보시기만 하십시오. 10mm에서 안쪽으로 하게 되면 전체가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능사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막 양식도 그려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옵셋으로 보통 하는 게 좀 더 속도가 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4개의 변이 한꺼번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객체 분해를 해줘야 돼요. 객체 분해 단축키는 X키예요. 생각이 안 나시면 가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가 X자 모양으로 생겼죠? 가위로 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선 하나하나씩으로 각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옵셋을 주게 되면은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각형은 기억하시는 게 부품의 이제 모재나 아니면 전체 모양을 그릴 때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좀 좋을 거고요. 보통은 이제 직사각형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각형 그리기입니다. 다각형은 폴리곤인데요. 앞에 세 글자만 따와서 POL이 단축키입니다. POL 엔터를 치시면은 몇 각형을 그릴 거냐고 나와요. 이때 숫자만 써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저는 육각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각형으로는 처음에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예전에 그렸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고 있거든요. 이걸로도 넥탱글이랑 비슷하게 그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다각형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와 한 내각이 모든 변과 모든 내각과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정다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사각형밖에 못 그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을 그릴 때는 렉탱글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육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면을 6개로 잡아줬습니다. 중심 또는 모서리를 잡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중심 아무것도 안 누르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중심인데요. 이때 엔터를 아무 데나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원의 내접인지 외접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일단 가장 앞에 있는 내접을 한번 해볼게요. 다각형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거를 이제 F8을 눌러주시면 얘도 역시 0도와 90도 직각으로 이렇게 모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을 써주라 그래요. 20, 아니 저는 지름 20짜리, 그러니까 거기에 반지름 10으로 한번 해갖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중심 때문에 제가 잠깐 그려놓은 거예요. 이 원에서 꼭지점이 만나는 거, 이거를 내접이라 그래요. 반대로 외접을 한번 그려볼까요? 역시 POL 엔터. 육각형은 그대로 이전에 바로 앞전에 제가 썼던 그대로 가니까 엔터만 치셔도 돼요. 그리고 중심은 똑같이 잡아줄게요. 중심을 잡아주고 이번엔 외접 C를 누르시면 돼요. C 엔터. 아까 내접은 안쪽이니까 I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반지름 10을 적어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외접하는 원이 됩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 자체가 원이랑 접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외접이라고 하시면 돼요. 바깥의 쪽에서 다각형이 바깥의 쪽에서 원과 접한다고 보시는 걸 외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꼭지점들 있죠. 원보다 다각형이 안쪽에 있으면서 접하는 거, 이거를 내접이라고 합니다. 자, 다각형을 보통 쓸 때는 저희가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게 볼트 너트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게 M6 맨 위에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B 12로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그릴 때는, 내가 이걸 작도를 할 때는 공차를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치수로만 나타내 줍니다. 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POL 엔터. 몇 각형을 그릴 거냐 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죠. 육각형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일단은 아무데나 찍을게요. 찍고 보시면 여기 외접이에요. 그쵸? 원에. 이 B는 원의 크기랑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외접이니까 당연히 C로 엔터 치시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 몇으로 줄 거냐? 이 B값이 아까 12였죠. 12를 반으로 나누시면은 6이 되겠죠? 여기서는 B가 지름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돌려서 하기도 하는데, 그게 힘드실 경우에는 다각형도 다시 그려볼게요. 이 모양으로 나와야지 똑같은 모양으로 하겠죠. 근데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또는 캐드도 버전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는 이 방향으로만 나왔죠. 이럴 경우에는 골뱅이를 붙여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골뱅이 6. 각도를 90도로 올리겠다. 0도로 가겠다. 이거는 이제 0도로 가야 되겠죠. 지금 0도로 하면 이거랑 이제 같은 모양도 나와요. 물론 이제 그리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편집 기능에서 배우겠지만 회전을 통해 가지고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F8을 눌렀기 때문에 그러고 F8을 잠깐 꺼볼게요. 이렇게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편집 기능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원을 그려볼까요? 6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6으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원 그리기는 바로 이전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 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중심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중심선으로 바꿔놓을게요.
지금 하는 것도 나중에 편집 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이제 5mm씩 해가지고 이제 늘려놓은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좀 빠져나가게 하려고요. 자, 이거는 근데 중심선인데 중심선처럼 보이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는 특성에 가셔서 선 축적, 선 종류의 축적, 이거를 1보다 좀 작게 잡으시면은 조금씩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처럼 보이겠죠? 안쪽을 보시면은 D라고 돼 있어요. D가 뭐냐면은 M6 요 사이즈예요. D6 그러면은 그 D6이 어디냐? 요 바깥에 원 있죠.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3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6mm M6 나사는 나사산 높이가 1mm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가공할 때는 그거보다 좀 작긴 한데 설계상으로는 1mm 정도 주기 때문에 안쪽으로 옵셋을 해갖고 1mm를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1mm가 좀 1mm가 전체 위아래이기 때문에 0.5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0.5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볼게 될 경우에는 나사산 이 높은 그러니까 낮은 쪽 높은 부분이죠. 나사산 꼭대기 부분이 겉에는 보이지 않아요. 너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선으로 숨은 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까 보셨다시피 선 축적을 건들지 않았을 때 은선으로 안 보이고 일직선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프린터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 은선 자체가 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프린터가 너무 안 좋은 거 이런 거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탭은 지금 여기 그려진 게 잘못 그려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트림이라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트림을 통해 가지고 요 4분의 1 방향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 4분의 1이 날아가는 원이 남겠죠? 이거를 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이거를 약간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각도를 10도 정도, 10도 정도로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정확히 정해진 각도가 지금 저도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은 이제 10도가 일로 돌았고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여기도 10도 정도로 튀어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프린트를 해도 얘네가 실선으로 보여도 이렇게 끊어진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나사산이구나, 은선이구나, 이게 규격으로 해가지고 표준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볼트를 그릴 때도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볼트의 경우에는 반대로 안쪽 게 은선처럼 보이겠죠. 보통은 이렇게 다각형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볼트 너트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판금 설계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외장재나 기계 설계를 하실 때 거기에 이제 금형 모양 말 그대로 금형을 찍어내야 되는 모양 금형 설계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그 모양에 따라서 다각형, 팔각형도 만들고 오각형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다각형도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정을 위해서는 X키 단축키 X를 쓰셔갖고 이렇게 선 하나하나씩 나눠주신 다음에 따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각형과 다각형 그리기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편집 기능을 배우고 갈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CAD 프로그램을 무료로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아무 개 노트를 걸치지 않고는 못 한다고 그러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 그대로 정품 지금 쓰고 있는 캐디안 이거를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 검색창이나 하셔가지고 인텔리 코리아라고 치셔보세요. 인텔리 코리아는 캐디안 개발 및 배포하는 회사입니다. 요게 드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뜨겠죠. 맨 위에 이제 광고용으로 뜨고 밑에도 이렇게 뜨는데 이 마크 기억해 주세요. 이걸 누르셔도 되고 웬만하면은 광고 쪽으로 타고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는데 아까 저는 지금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는데도 이게 광고 이벤트 페이지로 처음에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나중에 진짜 구매를 하실 때는 제품 소개를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저희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객 지원에 보시면은 여기 자료실이 보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셨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캐디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캐디안을 구매를 하게 되면 CD랑 CD키가 같이 오는데요. 그거 요즘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CD롬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다운로드들이고요. 여기에서 2010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캐디안 2010 가정용. 이거는 이제 이 회사에서 말 그대로 배포를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집에서 혼자 배우고 싶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정용 다운로드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저는 캐디안 2020 버전이 정품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따로 깔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걸 누르는 순간 게임 까는 것보다 더 편하니까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될 거거든요.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인텔리코리아에서 CAD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의를 베푼 거니까 절대 상업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학습용으로 쓰시면 되는데 절대 상업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2010 버전이다 보니까 2010 버전보다 9 버전으로만 그 CAD 파일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버그나 뭐 이런 게 좀 안 좋은 현상이 나오는 거는 이제 문의는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지원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은 밑에 써 있습니다. 절대 이건 상업용으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 이거 이용하시다가 걸리면은 알기로는 여기 과태료가 아마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품값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상으로 받으신 분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부를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이거를 써보고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이제 제품 소개를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제품군이 보이시죠? 제품군을 누르시면은 이게 캐디안이 기초적인 설계 프로그램들이 뜹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클래식인데요. 저도 지금 마스터를 보고 있어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구속 조건, 말 그대로 파라메트릭이라고 그러죠. 그 기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쪽에 인텔리 코리아에 문의도 했는데 캐디안 마스터에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캐드에 익숙해지고 그걸로 이제 말 그대로 밥벌이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집에서도 내가 업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경우에만 사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보통은 이제 오토캐드를 쓰겠지만 이제 서브적으로도 캐드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은 이제 구비를 하는 게 요새 추세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한 이 캐디안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예전 영상으로 캐디안이 뭐 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나 100메가, 200메가 막 이렇게 대용량 도면에서만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요. 솔직히 100메가, 200메가 나가려면은 말 그대로 뭐 지적도 아니면 건축 도면 이렇게 완성도 그런 데에서만 나오는 거고 집에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그 정도에서는 100메가가 나가려면은 엄청나게 한 파일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제품을 그려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10년 버전도 그렇게 크게 느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게임용으로 맞추셨다고 하면은 그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돌아가니까 그 점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커뮤니티 고객 지원에서 자료실 그리고 여기다가 캐디안 뭐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난다. 여기 있긴 하지만 안 난다 그러면 2010만 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최고 상단에서 두 번째 가정용 여기 가정용이라고 되어 있죠. 정식 명칭은 캐디안 2010 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 써 있네요. 이거를 누르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이 파란 글씨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바로 진행을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인증키 없이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각형 그리기와 다각형 그리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캐디안 2010 무료 사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텔리코리아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버그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시거나 저한테 댓글로 질문도 하시는데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프로그램적으로 일어난 버그나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개인 구매자고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는 고객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막나의 토끼였습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